예,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번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나눴고요. 오늘은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노동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구의 역사인물이 전태일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출신 인물입니다. 지금 이 전태일 열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1970년에 11월 13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마지로 태어나서 학교도 겨우 지금 명덕 내거리의 명덕초등학교 옆에 야간 학교를 조금 다닌 적이 있어요. 전태일은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물으면 바로 이 야간 학교를 다녔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튼 부모님들하고 아주 가난한 그 천주교 대구 대교구 들어가는 그 담벼락 밑에 아주 작은 집에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집 옆에 또 작은 그 방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그 미싱을 돌려서 옷감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전태일은 그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제 서울로 또 부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서울에 이제 청계천이라고 여러분 서울 가면 이제 유명하잖아요. 청계천. 그 청계천에서 청계천을 쭉 따라가면서 있는 그 공장들이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시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싱사가 됐는데 이 미싱사가 되면서 전태일은 자기가 이제 버스를 타고 성북구 쪽으로 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13살 뭐 12살 이런 그 여공들이죠. 이 여공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신이 그 교통비를 아껴서 풀빵을 사서 이 동생들을 주고 자기는 이제 끝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12시가 넘으면 옛날에는 통금이 있어서 이제 파출소에 이제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전태일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자기가 그 뭔가 미싱사가 되면은 자기가 약간 조금 이제 지위가 높아지면 이 어린 그 여공 노동자 동생들을 좀 더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드디어 미싱사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미싱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하는 근로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로조건은 전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태일이 알아낸 게 바로 근로기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법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태일이 늘 그 썼던 일기에 해놓은 말 중에 제일 좀 가슴 아픈 말이 내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똑똑한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이 어린 여공들과 함께 우리도 좀 사람 대접을 좀 받으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든 친구들과 함께 바보회라고 하는 이제 모임도 만들고 이 바보회가 나중에 노동조합으로 이제 발달합니다. 발전해서 이제 청계피복 노조를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구청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던 이제 1970년 11월 달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없겠다 하고 생각하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데모를 한번 기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11월 들어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모여서 이제 드디어 선전하기 위한 조그마한 선전지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전태일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고 우리 자기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 세상을 바꿔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전태일은 조용하게 모종의 어떤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11월 11일입니까? 그날 전태일은 자신의 책에 근로기준법을 이제 손에 들고 자기 몸에 기름을 채 그 시장 그 공장이 있는 거리로 뛰어나가면서 몸에 불을 붙였죠. 그러면서 외쳤던 구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노동자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외치면서 죽어간 이 전태일의 죽음이 그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노동자들도 스스로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지만 나는 노동자이기 전에 나는 한 명의 인격체다. 라는 사실을 선언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전태일입니다. 이분이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 전태일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은 이 전태일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자신을 헌신해서 또 가난하고 어린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가 사람답게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전태일은 그 자기가 만약에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면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계획서를 막 쫙 쓴 게 있거든요. 거길 보면은 노동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일기장과 함께 이제 발견됐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꼭 전태일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구의 청소년들은 이 전태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전태일이 살았던 집도 아까 그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모당 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요, 우리 헌법을 우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작은 헌법책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헌법에 이제 쓰여져 있는 우리의 노동권과 관련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은요,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 나라가 다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는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는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은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써놓은 게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노동권과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동자이든 뭐 반대되는 개념이 자본가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노동자든 사용자든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대통령을 뽑을 때는 한 표씩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동자가 우리나라에는 무려 제가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노동자 아닌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억수로 큰 회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가게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몇 명의 알바생들이나 몇 명과 함께 일하는 작은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크게 보면은 노동자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돈이나 토지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 이분들은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근데 노동자는 자신이 몸과 기술, 뭐 손발 말고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농민들 중에도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스스로를 사실은 농민 노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제 노동자는 자신의 토지나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다 얻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노동자라고 하지요. 헌법 10조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가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나 또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그게 아까 이제 존엄성, 뭐 가치, 행복 추구권 이런 거겠죠. 이걸 확인하고 보장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계속 모든 국민입니다. 어떤 국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죠. 그걸 보장해 줄 때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조 직업으로 내려오면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일할 자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일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가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32조에는요. 이제 드디어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나오거든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근로의 권리라는 말 때문에 자꾸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여기서 근로는 일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국가는 사회적 정계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여기도 이제 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이 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이 적정 임금이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말로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안 될 경우는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헌법에 써 있어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의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상을 찍는 우리 임병국 간사님도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영상을 올리면 또 어느 유튜브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노동을 할 것이고요. 그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의 의무, 국가는 이런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법이 나중에 노동조합법, 뭐 이런 거 아까 말한 근로기준법, 뭐 노동관계 뭐 조정법 이런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노동자들이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는 최소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뺏거나 생계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들 이제 사망에는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할 때 회사하고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기준을 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을 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노동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않는 노동은 그거는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성의 근로, 여자의 근로는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녀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법의 헌법에도 쓰여 있다시피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특별한 다른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또 딴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현재 노동을 혹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법에는요, 법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5세가 안 되면 여러분 노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도 여러분들을 일을 시킬 수 없거든요. 심부름은 일이 아니고요. 돈 버는 일을 말하는 거죠. 13세부터는 13세, 14세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거나 또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가면 편의점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쓰지만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물을 것이고요. 나이가 만약에 15세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등, 아니면 어디에 가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걸 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을 시킬 수 있고, 만약 그걸 찌 않고 하면은 아동노동금지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든요. 아무리 알바를 하고 싶어도 초등학생들은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소자의 노동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어른하고 같은 시간 일했는데 닌 청소년이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노동상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상담만 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노동자가 될 겁니다. 대부분 노동자에서 시작을 하죠. 혹시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에서 여러분들은 자본으로 또 토지로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취업을 해야 되고요. 노동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바로 노동 3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회사 사장님하고 뭔가 이렇게 근로조건을 갖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단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단결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결한 뒤에 대표를 뽑습니다. 이 대표가 사장님과 근로조건을 가지고 단체 협약을 합니다. 이걸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해요. 근로조건을 해마다 바꾸거나 아니면 임금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회사가 또 이윤을 많이 냈으면 내 월급도 이제 올라야 되는 거죠. 물론 회사가 망하는데 내가 월급을 막 올릴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것조차도 사장님이 공개를 해야 되죠. 회사가 어렵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공개하면 적정한 임금을 교섭해서 해마다 임금을 이제 올리거나 뭐 동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임금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것을 단체 교섭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이제 노동자들이 하는 게 바로 단체 행동권인데 대표적인 게 파업입니다. 파업.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단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조끼를 착 입고 나타나잖아요. 심하면 이마에 빨간 띠를 매지요. 단결투쟁 이렇게 써서 길 가다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건설 노동자가 대구에는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 보면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건설 노동조합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단지 이제 저는 이제 교사인데 교사들에게는 이게 단체 행동권을 제약을 해요. 선생님 외국의 선생님들은 파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파업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불만이지만 어떻든 법에는 헌법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체 국방부 관련 일을 하는 분들도 제약을 일정하게 받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노동자로서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거는요. 그런데 학교에서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우잖아요. 아까 경제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나 자본, 그러니까 기업가나 뭐 이런 건 가르치면서 노동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노동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나는 사용자 편에 서기도 하고요. 나는 노동자 편에 서서 단체 교섭을 정말로 이렇게 생떼 부리지 않고 아주 논리적으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배우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뭐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노동자, 사용자 그거를 감독하는 정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끔씩은 학자들도 참여해서 뭐 노사민정, 뭐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사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 주체들이잖아요. 이 경제의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논의하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서 아직 이게 대등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이 한 90%가 노동자인데 실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드는 권리인데도 이 권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면 마치 뭔가 사상이 조금 뭔가 불온한 그런 것처럼 비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거는 그냥 가게 가서 아까 왜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 쓰는 것처럼 내가 노동자가 되면은 여러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노동자가 되면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노동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슬픈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드리면 앞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슬픈 이야기지만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 중에 해마다 한 2,000명 정도가 노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씩 돌아가시는 겁니까? 한 서너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SPC 회사 이제 빵 만드는 파리바게트하고 이런 회사에서 노동자가 반죽하다가 이렇게 옷이 끌려가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요.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가 석탄을 보다가 또 죽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대구에서 건설 노동자가 또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것도 있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아까 뭐 전태일처럼 말했다시피 자신이 사람인데 자꾸 기계처럼 자기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노동자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치 공부하는데 마치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공부하는 거는 뭐 공부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공부는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공부인데 이 공부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학습 소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도 노동 소외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는 노동자는 이 노동 소외를 자꾸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로워지잖아요. 소외된다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군가의 노동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연대라고 합니다. 연대. 그리고 하나의 띠로 우리는 묶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트워킹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노동자들을 막 욕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접근해야지.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막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동을 여러분이 앞으로 할 노동을 스스로 무시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슬픈 거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거나 불평등 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심하면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노가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동을 하든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금이 좀 부족하면 그건 아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더 큰 슬픈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노동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노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 노동 덕에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일하고 오시면 한번 안아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부른 노래 중에 엄마의 양말을 빨며라는 어린이가 쓴 시가 있어요. 얼마나 꼬장꼬장 꼬린내가 나고 이런 냄새나는 양말을 빨면서 엄마의 노동을 생각해 봤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부모님의 노동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노동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생산될 수 없습니다. 뭐 1억짜리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가 불과 월급을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노동 덕에 누군가는 1억짜리 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동, 여러분 부모님들의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승전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자본주의가 너무 많은 이윤을 얻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인데요. 그런데 오래 쓰지 않고 너무 빨리 버리는 대량 폐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지구를 훼손하고 손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노동의 가치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노동은 노동이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만드는 것과 그러려면 우리의 노동은 사람을 살리는 노동, 그 다음에 지구를 구하는 노동, 결국은 지구를 구하는 경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또 그렇게 권고드리고 훌륭한 멋진 노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